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축구계 최고 권위로 손꼽히는 어워드 중 하나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명단에 드는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을 써냈고, 아시아 수비수 역사상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포함이 되면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는데, 이에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변방 리그에서 빅리그로 분류할 수 있는 리그로 옮기는 큰 스텝업과 도전을 감행했었는데요.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빅리그 검증이 안 된 터키 리그 출신 수비수일 뿐이었고, 당시 페네르바체가 터키 리그를 우승한 것도 아니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진작에 광탈의 쓴맛을 맛봤었기 때문에 칼리드 쿨리발리 같은 대단한 전임자가 있는 나폴리로의 이적은 지금처럼 다소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이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 단 한 시즌만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 만에 역사적인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 팀 창단 역사상 최초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 수비 수상을 수상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단 한 시즌 만에 나폴리의 레전드급 선수로서 자리잡게 되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워낙에 빅리그에서 이러한 활약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로부터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시즌과 거의 맞먹는 평가를 했었고, 워낙 역대급 시즌인 만큼 김민재 선수는 온갖 빅클럽 이적설이 난무한 끝에 FC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바이아웃을 찔러서 데려가는 선수로서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바로 오늘 프랑스 풋볼이 선정하는 축구계 최고 권위 어워드인 발롱도르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발롱도르 노미네이트, 즉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시키는 정말 놀라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롱도르 어워드의 경우 50인 후보 때는 설기현, 박지성 선수도 포함이 된 적이 있지만 최종 후보 30인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발롱도르 노미네이트에 이름을 올렸었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달성한 지난해 발롱도르 11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었는데요. 김민재 선수 또한 결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시즌에 뒤처지지 않는 미친 시즌을 나폴리에서 보냈었기 때문에 이번 발롱도르에서 최종 몇 위까지 선정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에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 굉장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2년 정도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 페네르바체 때는 터키 리그 베스트 11과 유로파 리그 조별 라운드 베스트 11, 나폴리에서는 이탈리아 세리아 베스트 11과 수비수 MVP, 월간 MVP와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 베스트 11. 아직 컨디션에 따라 기복도 좀 있긴 하지만 현대적인 센터백의 이상적인 선수 중 한 명.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나폴리 때만큼 수비에 쫓기는 일이 없지만 앞으로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되는 선수. 지금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아시아 선수일지도 모른다. 나폴리에서의 활약,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스텝업까지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발롱도르 후보로 뽑혀도 위화감이 없네. 지난 시즌 유럽에서도 수비수 탑5 안에 들 정도의 활약을 보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선정이다. 지난 시즌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아 월간 최우수 선수, 이탈리아 축구 선수협회가 뽑은 월간 최우수 선수, 나폴리의 스쿠데토 획득, 이탈리아 세리아 시즌 베스트 수비수, 이탈리아 세리아 시즌 베스트 11, ESM 월드사커 매거진 월간 베스트 11 4회, ESM 월드사커 매거진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료 5천만 유로에 이적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선수다. 수비수로서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공격수들이 유리한 상이니까 김민재는 아시아 최강은커녕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다. 이다쿠라 코라든지 도미아스 따위는 발 밑에도 한참 못 미친다. 카가오 신지가 유나이티드에 가지 않으면 도르트문드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재패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발롱도르도 꿈이 아니었나 가끔 생각한다. 뭐 그냥 상상이지만. 내년에는 쿠보가 28골 15어시스트, 이토마가 17골 10어시스트, 미나미노가 32골 17어시스트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탯은 예상이야. 원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체격이나 기질이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는 발롱도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인이 체격도 좋고 강하다. 손흥민이 바로 그 예시다. 일본인은 빈약하고 섬나라 기질이기 때문에 비교적 축구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뛰어난 선수가 얼마나 나오든 세계적으로 보면 평범한 선수들 뿐이다. 벌써 요 몇 년간 일본인 아무도 뽑히지 않았고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한국인 선수가 뽑혔으니까 일본인 발롱도르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일본 축구 수준과 한국 축구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한심해지니까 그만두자.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 거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일본에서는 김민재, 손흥민 같은 엄청난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 선수층이 가장 탄탄하고 자국 리그도 안정적이면서 자본력까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실제로 유럽 주요 리그들로 보내는 선수들이 매년 거의 몇 명씩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처럼 피크를 찍어버리는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일본보다 인프라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이런 대형 선수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꾸준하게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축구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